실제 데이터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파이썬 작업 환경인데요.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은 주피터 노트북으로 파이썬의 작업 환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파이썬을 한 번도 사용하시지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 화면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신데요. 일단은 이 화면에 보이는 거는 주피터 노트북이고 이거는 아나콘다라는 거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설치돼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아나콘다를 처음 다운로드하면 파이썬 외에 데이터 과학의 일반적인 패키지가 제공되기 때문에 파이썬이나 데이터 과학을 독학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나콘다를 설치하는 것을 많이들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콜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운을 받지 않아도 곧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오늘 세션은 제가 보여드린 이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추후에 이 공유된 화면에 제공된 주피터 노트북을 배포를 해드릴 건데 이걸 이용해서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판다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해볼게요. 일단 판다스가 무엇이냐면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이용한 다양한 통계 처리 기능을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이고 표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는데 특화된 파이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엑셀의 기능을 제공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네. 파이썬으로 엑셀이 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파이썬 판다스다. 그래서 엑셀보다 파이썬 판다스가 더 나은 점이 무엇인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엑셀보다 데이터 속도가 처리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엑셀에서 데이터 조금 크게 큰 거 열어보셨으면 아실 텐데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엑셀로는 빅데이터를 다루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근데 판다스의 속도는 엑셀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용이합니다. 두 번째로 반복적인 분석 작업을 프로그래밍화할 수 있어요. 엑셀을 사용하면 같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분석 작업을 반복해야 하지만 판다스의 파이썬 코드를 재사용하면 이러한 반복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분석의 최종 결과뿐만 아니라 중간 결과물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확정된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기도 하지만 특정 열을 기준으로 소팅해 보기도 하고 필터링하고 통계치를 뽑았다가 기준열을 바꾸기도 하면서 탐색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요. 엑셀로 이러한 탐색을 할 경우에 이전에 거쳤던 결과를 보기 위해서 다시 분석 작업을 해야 하죠. 그러나 판다스를 이용하면 분석의 과정이 모두 코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전 단계로 돌아가서 중간 결과물을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판다스가 엑셀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자면 엑셀로 할 수 있는데 판다스로 못하는 거는 없습니다. 없긴 한데 이제 반복적인 작업이 필요 없거나 데이터셋의 크기가 현저히 작거나 이런 경우에는 코드를 짜는 게 오히려 더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엑셀이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참고적으로 넘파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뒤에서 판다스 이외에 넘파이라는 것도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넘퍼는 여기 넘버라는 뜻인데 이제 넘파이는 다차원 배열을 쉽게 처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판다스처럼 또 다른 파이썬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파이는 데이터 구조 외에도 수치 계산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구현된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판다스와 함께 자주 사용하는 도구다.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판다스와 넘파이를 설치를 해볼 건데요. 느낌표 pip 인스톨 하고 이렇게 뒤에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라이브러리 이름을 쓰면 설치가 됩니다. 파이썬 상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한 번만 설치를 할 때 한 번만 해주시면 이후부터는 이거를 굳이 해주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넘파이도 이제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이렇게 pip 인스톨 넘파이 해서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만 한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포트를 해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포트 판다스 as pd 이게 의미가 뭐냐면 판다스 다운받은 것을 이제 임포트해서 사용하겠다. 근데 이제 다 6글자니까 너무 기니까 쓸 때마다 6글자 써주기 귀찮으니까 약어로서 pd 이 2글자로만 부르겠다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넘파이도 마찬가지로 넘파이들을 임포트를 하는데 np라고 앞으로는 부르겠다.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PIP 인스톨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데 임포트는 사용할 때마다 그때마다 해줘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인데요. 보면은 지금 이게 행렬이죠. 이게 행방향, 이게 열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열방향, 시리즈는 단일 열을 표현한 객체입니다. 그래서 망고라는 하나의 열, 애플이라는 하나의 열, 바나나라는 하나의 열, 이 각각의 열들을 시리즈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이거의 조합으로서 행렬 하나가 만들어진 것을 판다스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요. 파이썬에서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리즈의 S가 대문자 S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라지 D, 라지 F를 썼는데 요거를 안 맞춰주시면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이 대문자, 소문자 구분을 정확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시리즈를 보시면 판다스 안에 있는 점, 시리즈를 만들 건데 그 안에 이제 리스트로서 입력을 해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괄호 안에 어떤 무언가들의 엘레먼트들이 들어있는 것을 리스트라고 하는데 리스트를 pandas.series 안에 넣어서 시리즈 하나를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만들고 입력을 해보면 이렇게 인덱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컴퓨터에서는 1행, 2행, 3행 이렇게 순서가 아니라 0부터 시작해서 0행, 1행, 2행, 3행이고요. ABCD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걸 만든 거와 더불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정수 인덱스 말고 내가 지정한 인덱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이거랑 똑같은데 이 안에 인덱스는 해서 리스트 안에 내가 원하는 인덱스 명을 지정을 해줘서 입력을 하면 이렇게 0A, 1B 이게 아니라 first A, second B로 입력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괄호 안에 엘레먼트들이 있는 걸 리스트라고 했는데 리스트 말고 딕셔너리라는 걸 이용해서도 판다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pandas.series를 만들 건데 이런 중괄호 모양 안에 키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 밸류 값을 넣은 것을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파이썬에서 딕셔너리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인데요. first에 A 값을 넣고 second에 B를 넣고 이런 식으로 중괄호 안에 키와 밸류를 지정해서 사전 형식으로도 pandas.series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S는 스몰 s라고 쓰면 오류가 나고 라지 S로 써야 합니다. 데이터 프레임도 이제 생성을 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시리즈처럼 리스트로도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리스트라고 해서 리스트 안에 리스트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데이터 프레임 라지 D, 라지 F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리스트 안에 리스트로 ABCD와 EFGH를 넣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ABCD가 하나의 행, EFGH가 또 다른 행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행렬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인덱스와 컬럼명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덱스는 이제 뭐 로우 1, 로우 2로 내가 지정을 하겠다. 컬럼명은 first, second, third, fourth로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아까 전에는 디폴트로 지정돼 있었던 정수 인덱싱이 된다면 내가 지정해준 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넣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제 딕셔너리로 생성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first라는 컬럼명을 지정을 하고 A와 E라는 0행에 들어갈 값, 1행에 들어갈 값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이런 딕셔너리 방식으로도 시리즈처럼 데이터 프레임도 딕셔너리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인덱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싱 같은 경우에는 색인이라고 합니다. 한글로 말하면 색인인데 그냥 위치를 지정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랩이라는 8글자죠. 8글자가 있을 때 컴퓨터에서는 0부터 센다고 했으니까 대가 0번째 글자, 2가 1번째 글자, 그다음 터가 2번째, 4가 3번째 이런 식으로 0,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뒤로부터도 셀 수가 있는데요. 랩은 마이너스 1, 스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를 붙여서 거꾸로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LST라는 리스트 안에 데이터 사이언스 랩에 각각의 한 글자씩 엘레먼트로 가지고 있다고 해봤을 때 LST의 0부터 4를 출력해봐라 하면은 데이터 4 이렇게 나옵니다.
0, 1, 2, 3, 4에서 2까지 출력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수 인덱싱을 할 때 콜론 뒤에 있는 숫자에 빼기 1 한 것까지 출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ST-1은 마지막 글자여서 랩, 마이너스 세 번째부터 끝까지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언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언스 랩을 출력해 준 거죠.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건 뭘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터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까지니까 랩까지일까요? 아니죠. 여기 정수 인덱싱에선 여기서 마이너스 1 한 것까지니까 마이너스 2까지 해서 터 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것입니다. 네, 이제 기본적인 파이썬의 인덱싱 원리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 인덱싱을 하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컬럼 1에는 1, 2, 3, 4, 5, 2에는 A, B, C, D, 3에는 0.1부터 0.5까지, 그리고 인덱스명은 로우 1부터 로우 5까지. 이렇게 지정된, 사전으로 지정된 데이터 프레임으로 새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덱스를 한번 구해볼 건데 행을 기반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인덱싱을 해보게요. 보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대괄호의 시작행부터 끝행 이런 모양으로 인덱싱을 하며 이 대괄호 안에는 단일 값이 아니라 반드시 범위, 슬라이스 또는 시리즈, 슬라이스는 이렇게 콜론을 사이에 두고 뭐부터 뭐까지를 지정한 걸 슬라이스라고 하고, 시리즈는 아까 전에 말했던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말고 시리즈도 있다고 했죠. 그 시리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범위 중에 슬라이스로 인덱싱을 해보면 지금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로우 1부터 로우 1까지 출력해달라 하면은 이렇게 로우 1만 출력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단일 값이 아니라 반드시 범위로 해줘야 돼서 이렇게 로우 1부터 로우 1이라고 굳이 입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로우 1 단일 값만 넣으면 이렇게 오류가 나타납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로우 1부터 로우 3까지 출력을 해달라 하면은 로우 1, 로우 2, 로우 3가 출력이 되고 0부터 3까지라고 했으면 정수 인덱싱에서는 요 마지막 글자, 마지막에 있는 숫자 빼기 1이라고 했으니까 0행, 1행, 2행이 출력돼서 이렇게 출력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행 기준으로 인덱싱을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열 기준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인덱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열을 기반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인덱싱하는 방법인데요. df.열 이름 또는 df의 대괄호 안에 열 이름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하고요. 한 개의 열을 인덱싱하려면 단일 값을 주면 되고 여러 열을 인덱싱하기 위해서는 대괄호 안에 리스트 대괄호 모양 안에 엘리먼트 넣은 그런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형태라고 했죠. 그래서 이 데이터 리스트로 주시면 되는데 한번 예시로 볼게요. 현재 데이터 프레임의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컬럼 1만 뽑아오고 싶다. 그러면 df.col1 해서 컬럼 1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냥 이렇게 대괄호 모양 안에 컬럼 1을 넣으면 컬럼 1을 이런 방식으로도 뽑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개의 열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열을 뽑고 싶으시면 이렇게 리스트로 지정을 해주셔서 컬럼 1과 컬럼 3를 뽑아오겠다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LOC와 ILOC에 대해서 볼 건데요. LOC와 ILOC 이렇게 df.LOC하고 대괄호 안에 행열을 내가 원하는 걸 지정하면 그 열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제 ILOC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게 있을까? 그 차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OC는요, 부여된 이름을 기반으로 인덱싱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요, 이름. 그래서 df.LOC에 부여된 이름이 로우 3, 그 다음에 컬럼 1 이런 식으로 이름이잖아요. 문자열인데 이러한 이름을 기반으로 인덱싱을 하면 로우 3면서 컬럼 1인 값은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면 3이다 하고 이렇게 출력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값뿐만 아니라 범위로 주면 여러 개도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로우 1부터 3까지 컬럼 1과 3를 달라. 그러면은 1, 2, 3, 0.1, 0.2, 0.3 이런 식으로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LOC로 특정 행만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요. 로우 2, 2열이면서
행은 로우 2면서 열은 전체를 달라 하고 할 때 이렇게 콜론 하나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우 2 전체 값인 2B 0.2인데 이렇게 2B 0.2 하고 출력이 잘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df.loc에서 특정 열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열은 전부 다 달라, 행은 전부 다 달라. 그런데 컬럼 2만 달라 해서 특정 열만 뽑아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ILOC를 볼 건데요. ILOC는 여기서 I가 인덱스의 줄임말인데요. 정수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수 번호를 기반으로 인덱싱을 하는 거여서 df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을 때 df.ILOC 2행 0열을 달라 그러니까 0, 1, 2행이면서 0, 1, 2 중에 0열을 달라 해서 3을 출력을 잘 하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범위로도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0부터 3까지인데 정수 인덱싱에선 얘의 빼기 1이라고 했으니까 0, 1, 2열이면서 0열과 2열, 컬럼 1이 0열이고 2열이 컬럼 3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로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똑같이 ILOC에서도 특정 행을 선택할 거면 행은 1행이고 열은 전부 다 출력해달라 할 수 있고 그 다음 열도 행은 전부이고 1열을 출력해달라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불린 인덱싱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불린이란 말이 이제 true 또는 false를 뜻하는 말로 true는 1이고 false는 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불린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인덱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데이터 프레임이 현재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런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 중에서 이제 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컬럼 4와 컬럼 5 두 개의 열을 추가를 할 건데요. 값은 111, numpy.none 이 값은 무엇이냐면요. 숫자가 아닌 결칙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칙치를 일부러 하나 만들어줬고 1 해서 111 none 1이 컬럼 4 안에 잘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numpy.none을 5개를 반복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none을 5개를 이렇게 컬럼 5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출력하면 이렇게 2개의 열이 추가된 df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불린 인덱싱이라는 걸 해볼 건데요. df 컬럼 1이 3 이상인 것을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컬럼 1 중에서 3 이상인 건 로우 3, 4, 5에 있는 3, 4, 5죠. 얘네 두 개는 3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맞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false, false, true, true, true라는 시리즈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df 대괄호 안에 시리즈 또는 범위를 넣어서 인덱싱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리즈 값 자체를 df하고 대괄호 안에 넣으면 행을 인덱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alse, false, true, true, true니까 로우 3부터 5에 해당하는 것만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의 값이 아래랑 똑같은 입력을 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false, false, true, true, true를 df 안에 넣어줬더니 이런 식으로 3부터 5만 출력되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데이터 프레임을 골라내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df.loc를 볼 건, loc 안에 이제 컬럼 1까지 행뿐만 아니라 10가지 지정해서 지금 원래 요 출력됐던 거에서 컬럼 1만 가져와 달라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행을 소팅하는 그 기준에 한 개 더 넣을 수가 있어요. df의 컬럼 2, 컬럼 2 두 번째 컬럼에서 d인 거를 이제 뽑아라. 그러면은 이거 df 컬럼 1이 3 이상인 거를 뽑아달라 했을 때 이 세 개의 행이 출력이 됐는데 이 행 중에서 컬럼 2 값이 d인 것만 살려라 라고 했으니까 로우 4 행만 살아남겠죠. 그럼 여기서 열을 선택을 하려고 봤더니 전체 열을 다 달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로우 4 하나만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해볼 건데 이제 아까 전에는 AND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근데 5월 이게 5월 표시거든요. 그래서 5월로 한번 입력을 해보면 컬럼 3가 3 이상, 컬럼 1이 3 이상이거나 또는 컬럼 2가 D인 값을 행을 골라내는 기준으로 삼고 열은 전부 다 출력해라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컬럼 1이 3 이상인 것 안에 이미 D
컬럼 2가 D인 값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똑같은 것이 출력이 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true, false로 이루어진 시리즈를 생성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불린 인덱싱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앞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로는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션은 뭐냐면 이제 계산하는 거,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설명하기 앞서서 엑시스 0은 이렇게 행방향에 대한 것이고 엑시스 1은 열방향에 대한 것. 이거를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 X를 만들 건데 pandas.dataFrame 해서 numpy.arrange에서 12 이렇게 하면 0부터 11까지의 숫자를 만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여기다 넣은 숫자 빼기 1만큼 0부터 시작해서 만들어라. 근데 그거를 삼행사열 모양으로 만들어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컬럼명은 ABCD로 줘라 했더니 X를 출력해봤더니 이런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X라는 행렬에서 A 컬럼을 A라는 인자에 넣고 B 컬럼을 B라는 인자에 넣어서 A와 B를 이렇게 각각 만들었어요. 이 A와 B를 만든 걸 가지고 연산을 해볼 건데요. A 더하기 B도 해보고 A 빼기 B도 해보고 뭐 곱하기 나누기 이거는 A 나누기 B의 몫이란 뜻이고 요거는 A 나누기 B를 했을 때의 나머지란 뜻이고 그 다음에 A 제곱 B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 짝대기를 30개 출력해달라라는 의미고요. 출력을 해보면 두 개의 그 컬럼들이 잘 연산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다스 안에서도 데이터끼리의 연산을 쉽게 해볼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더하기 빼기라는 이런 직관적인 기호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판다스의 이제 연산 메소드를 통해서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add, sub, diff, mer, div, pow, mod, ABS는 절대값, 앱솔루트의 줄임말인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똑같은 결과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A.add b, A에 B를 더해달라. A.sub b, A에서 B를 빼달라.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더하기 빼기 기호를 사용해서 했던 것들을 똑같이 판다스 기능을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설명을 여기까지 드렸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의 논리 연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연산에서 이제 is null 이것은 넌 값인가 하고 물어본 거고요. not null이 뭐냐면 널 값이 아닌가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is null로 물어봤는데 넌 값이면 true고 not null로 물어봤는데 널 값이면 false겠죠. 그리고 any는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true가 하나라도 있는지 검사를 하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true. 아무것도 없어야 false. all은 모든 원소가 true여야 true. 하나라도 아니면 false가 출력되는 그런 기호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살펴볼 건데요. 현재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 is null, 널 값인가 하고 물어봤을 때 넌 이렇게 컬럼 5에는 전부 다 넌이고 컬럼 4에 로우 4에 있는 값만 넌인데 이 값에만 true가 있고 나머지는 false로 출력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not null로 물어봤을 때는 널이 아닌가 하고 물어봤으니까 널이 아닌 값엔 true, 널인 값엔 false로 출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볼 건데 데이터 프레임.is null 이 출력된 거에 대해서 is null로 출력된 거에 대해서 엑시스 0으로 0방향으로 그러니까 행방향으로 더해라 라고 했으니까 행방향이면 1부터 5까지 이렇게 로우 1부터 5까지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더하는 건데 false는 0이고 true는 1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싹 더하면 0끼리 다 더했으니까 0, 0끼리 다 더했으니까 0, 0끼리 다 더했으니까 0, 여기 true 하나 있으니까 1 때문에 1, 여긴 전부 다 true니까 5겠죠. 그래서 00015 하고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엑시스 1으로 줘서 열방향으로 더하면 이렇게 컬럼 1부터 5 방향으로 더하게 됩니다. 그럼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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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니까 1 이런 식으로 1, 1, 1, 2, 1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잘 출력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배웠던 any와 all을 언제 사용하는가를 볼 건데요. 여기서 컬럼 4에 is null 이렇게 하면은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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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false가 되겠죠. 거기서 true가 하나라도 있는가 하고 물어본 게 any예요. 그러면은 하나라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true가 출력이 되는 것이고 또 여기 is null 출력한 거에 대해서 all 모두가
true인가 했더니 false가 당연히 4개나 있으니까 false가 나오겠죠. 올로 물어봤을 땐 false가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컬럼 5에 대해서도 해본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뷰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잉은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 진한 파랑 부분이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열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연한 파랑에 해당하는 부분이 데이터 프레임의 values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잘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df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출력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 노란 부분 데이터 프레임 점 인덱스를 해보면 로 1부터 5까지 잘 출력이 되고 있죠. 그리고 컬럼즈를 출력을 해봐라 하면은 컬럼 1부터 컬럼 5까지 출력이 되고 있고, values라고 하면 요 아까 연한 파랑에 해당했던 요 숫자 값들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약 정보 및 통계량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은 지금 컬럼 1부터 5까지 이렇게 값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값에 대해서 요약 정보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굉장히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판다스에서는 쉐이프는 테이블의 행과 열의 크기를 출력해주고요. 레는 테이블의 행의 개수, 그리고 info는 전반적인 정보, describe는 요약 통계량을 출력해주고, value count는 이제 각 값이 나온 횟수를 출력해주는데, 이 안에 normalize는 true 하면은 이제 그 값의 비율을 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unique는 이제 각 값의 종류를 출력을 해주는 건데요. 한번 예시로서 보겠습니다. 현재 df가 이렇게 돼 있을 때 df.shape 하면은 5횡 5열이니까 5,5가 출력되고, df.shape의 0이니까 0번째 첫 번째죠. 그러니까 0을 출력해도 5, 1도 5였으니까 5가 출력되고, 그 다음 len-df는 행의 길이니까 행의 길이 5여서 5가 출력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기엔 없는데 head라는 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돼요. df.head 하면은 이제 상위 5개 값을 출력해달라라는 뜻인데요. 여기 안에 꼭 5개뿐만 아니라 3개만 보고 싶어 하면 이렇게 3개만도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데이터 프레임이 막 몇십만 개 이렇게 되는데 전체 다 출력해보면 너무 오래 걸리고 복잡스러우니까 df.head에서 간단하게 데이터의 형태를 보고 싶을 때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df.tail 하면요. 헤드랑 비슷한 건데 뒤에서부터 5개를 가져오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개수를 지정하면 이렇게 3개 가져올 수 있고, 5개보다 더 크게도 되는데 이제 30개까지만 된다는 점. 헤드로는 그렇다는 거를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df.info는 이제 전반적인 정보인데요. 컬럼 1부터 5에 있는 그 각 값들 중에서 non-null, 널 값이 아닌 거는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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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0개다. 그리고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뭐 인티저, 정수고 뭐 object고 float, 실수고 뭐 이런 식으로 값의 그런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 타입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df.info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escribe를 사용하면 여기서 이제 정수나 float 같이 계산을 할 수 있는 거, 뭐 count나 mean, 표준 편차, 최소값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숫자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컬럼 2 같은 경우는 A, B, C, D니까 뭐 평균 이런 거 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컬럼 2 빼고 컬럼 1, 3, 4, 5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이런 숫자 요약 통계량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describe를 사용하면 이렇게 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df call2를 보면 value count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컬럼 2번째에 대해서 value들을 개수를 세봐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A는 1개, B도 1개, C도 1개, D도 1개, E도 1개다. 뭐 데이터 프레임이 엄청 커서 뭐 A가 뭐 100개, B가 200개 이런 거를 센다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 위랑 똑같은데 이 안에 normalize는 true라는 것을 주면 전체 데이터 중에서 이 값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뭔지, 현재는 5개인데 다 하나씩 있으니까 0.2, 0.2 이런 식으로 비율이 다 똑같이 지정이 되어 있겠죠. 네, 이것 또한 다른 더 복잡한 데이터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유니크라는 게 있는데요. 컬럼 4
열에서 유니크한 값의 종류가 무엇인가 했더니 1과 넌이 유니크하게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과 넌이다 하고 출력이 됩니다. 이제 통계량 메소드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매개 변수는 뭐냐면 그 괄호 안에 들어가는 값을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이제 엑시스라는 매개 변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방향 은 0이고 열방향은 1이고 생략시에는 생략시 자동으로 되는 걸 디폴트라고 하는데 그 디폴트 값이 행방향으로 0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엑시스는 1으로 하고 싶으면 반드시 작성을 해줘야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종류의 오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다 볼 건 아니고 몇 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y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만들었어요. numpy.random 랜덤한 숫자를 만들 건데 정규 분포, 노말 분포에서 사이즈 4행 5열로 랜덤하게 뽑아서 만들어 달라 했더니 이렇게 4행 5열짜리 랜덤하게 뽑힌 숫자들로 이루어졌고 컬럼의 이름은 ABCDE인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y.sum을 해달라. 엑시스는 0으로 0행방향이죠. 행방향으로 이제 다 더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방향으로 요 값을 다 더해서 A는 1.92가 나왔고요. B는 요거 다 더해서 마이너스 0.68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더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뭐 개수를 하나 둘 셋 네 개 나하고 이런 식으로 세볼 수도 있고 그다음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엑시스 지정 안 해줬으니까 엑시스는 0방향으로 디폴트 값으로 지정이 된 거고 뭐 이렇게 열방향으로 계산을 하고 싶으면 엑시스는 1으로 이 안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나 뭐 중위값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컬럼과 뭐 행 인덱스에 대해서 한번 에디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행과 열을 추가하는 방법, 행과 열을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 정렬하는 방법, 네 번째로 인덱스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행과 열을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새로운 키값으로 인덱싱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LOC라는 거는 이름을 지정해서 인덱싱을 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제 원래 데이터 프레임은 로우 5까지만 있었는데 로우 6라는 거 없었는데 내가 새로 만들 거다. 그리고 열은 전부 다 가지는 값에 난이란 걸 넣을 거다 하면은 이제 df 출력해 보면 새로운 로우 6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f.loc에서 행방향으로는 전부 다 가지고 컬럼 8이라는 걸 만들 것이다 하고 논값을 주면 df 안에 컬럼 8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컬럼 9도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쓸데없는 열과 행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제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행과 열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드랍 메소드가 있거든요. 드랍. 근데 매개 변수로 이제 단일 행열을 제거할 때는 단일값 여러 행을 제거할 때는 리스트 자료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한 엑시스 매개 변수로 행을 제거할지 열을 제거할지를 결정을 해줘야 해요. 이거는 이제 뭐 결정을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결정을 해줘야만 되고 안 해주면 굴러가지를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드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드롭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 형태 변형 메소드 사용 시 주의할 점은 이렇게 형태를 변형하는 이런 드롭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점이 형태 변형 결과의 반원값을 갱신해야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이렇게 갱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df.drop 이렇게만 하면 그냥 드롭된 값을 출력만 해주고 다시 df를 입력해보면 하나도 변동된 게 없어요. df.drop을 한 것을 df에 넣어줘야 비로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뭐 행 또는 열이 제거된 것이 실제 df가 됩니다. 또는 이렇게 df.drop을 df에 넣어주는 방법 또는 df.drop하고 안에 inplace는 true를 해줘야 이제 자체적으로 반환값 갱신을 해줄 수 있는 이렇게 인자를 넣어줘야 갱신이 됩니다. 이거는 드롭 메소드 외에도 드롭나 뭐 리플레이스, 리셋 인덱스 같이 데이터 프레임 형태를 변형하는 메소드에도 똑같이 정해지는 그런 구조다, 메커니즘이다 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생겼을 때 데이터 프레임.드롭해서 로우6라는 행을 제거를 한다고 했을 때 행방향으로 제거할 거니까 xs는 0을 지정을 해줘서 했더니 드롭이 됐죠. 하지만 이제 df.drop을 한 걸 요 프린트를 한 이 화면을 봤는데 다시 df를 입력해보면 변경이 적용되지 않아 있죠. 그래서 df 안에 df.drop row 6를 넣어줘야 비로소 row 6가 제거된 df를 가지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8열과
요 콜롬 8, 콜롬 9를 제거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df.drop하고 axis는 열 방향이니까 1이죠. 그 in place는 true로 해줘야 실제로 제거된 df를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정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요. 정렬은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행이나 열의 이름을 기준으로 정렬할 건지 어떤 값을 기준으로 정렬할 건지인데요. 전자는 이제 sort index 메소드를 사용하고 후자는 sort values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들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스 매개 변수를 받아서 값을 이제 넣어줘야 실제로 갱신이 되고요. 이제 이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이번엔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 봤고요. 인덱스는 BAEDC 리스트로 줬고 컬럼은 4231로 줬을 때 이런 Z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일부러 이렇게 ABCD 순서가 아니고 1, 2, 3, 4 순서가 아니고 복잡하게 해서 한번 소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트 인덱스 엑시스는 0으로 하면 이제 오름차순이 기본이어서 0, 엑시스는 0은 행방향이죠. 행 기준으로 A, B, C, D로 이렇게 예쁘게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열은 여전히 복잡하죠. 그리고 이제 행의 이름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똑같이 하는 건데 이제 ascending은 first를 줘서 원래는 오름차순이 기본이어서 A, B, C, D로 출력이 됐는데 거꾸로 E, D, C, B, A로도 만들 수가 있다. ascending은 first를 주면. 네, 열의 이름을 기준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z.sort index에서 열 방향으로 했더니 열이 이렇게 1, 2, 3, 4 예쁘게 정렬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1, 2, 3, 4는 오름차순이니까 거꾸로 하고 싶다 하면 ascending은 first를 주면 4, 3, 2, 1로 됩니다. 이제 sort value는 어떤 값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건데 엑셀에서 필터를 적용한 후 정렬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Z가 현재 이런 상태인데 by 3인 이름인 3인 열을 기준으로 x는 0이니까 ascending은 first로 한번 해봐라 하면은 이제 3인 열을 기준으로 ascending은 first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19, 15, 11, 7, 2의 값을 가지도록 행은 그대로 둔 채로 이렇게 정렬이 되고 있죠. 그리고 z.sort value에서 이름이 b인 행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제 행을 기준으로 행이 오름차순으로 되도록 1, 2, 3, 4가 되도록 엑시스는 1, 열이 이렇게 소팅이 되고 있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인덱스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f가 이렇게 생겼을 때 set index는 이미 존재하는 열 값들로 인덱스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df.set index에 컬럼 2를 주면 컬럼 2의 값을 인덱스로 삼습니다. 그래서 A, B, C, D, E가 갑자기 이렇게 인덱스가 되었죠. 그리고 아니면은 제가 지정한 새로운 인덱스 값을 지정을 내가 만들어서 하고 싶다. 이미 있는 컬럼이 아니라 그러면 df.index 하고 원하는 것을 이렇게 리스트로 주면 df가 이렇게 인덱스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df.reset index를 해보면 지금 원래는 이렇게 인덱스가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reset index는 인덱스를 0부터 시작하는 정수로 초기화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뭐 넌 값이 있다고 해서 행을 제거하고 뭐 열을 제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특히 행을 제거하면 뭐 0, 1, 2, 2행은 제거돼서 없고 3, 4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리셋 인덱스를 통해서 그냥 처음부터 0, 1, 2, 3 이런 식으로 줄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때 자주 사용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리셋 인덱스. 네. 근데 리셋 인덱스 이렇게 한다고 해서 df 다시 출력해 보면 여전히 이렇게 0, 1, 2, 3, 4가 없고 원래 있었던 인덱스 값으로 있는데 이제 리셋 인덱스하고 인플레이스는 true를 해줘야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갱신이 돼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랍은 true는 무엇이냐면요. VWXYG가 원래는 그냥 리셋 인덱스를 하면 인덱스라는 새로운 열을 추가하면서 다른 새로운 열로 추가되면서 원래 인덱스가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이게 조금 지저분해서 싫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드랍은 true를 주면 원래 있었던 인덱스는 아예 제거가 되고 인플레이스 돼서 이렇게 깔끔한 데이터 프레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하는 그 이전 인덱스가 여전히 보존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니까 그때는 이제 드랍은 true로 하면 안 되겠죠.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미싱 밸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책치를 처리하는 방법인데 결책치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한번 다뤄볼 건데요.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결책치를 제거하고 싶어서 df.drop나라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how는 any를 제가 일부러 적어줬지만 요거는 지금 디폴트여서 요거 안 적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라도 넌값이 있으면 제거가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전부 다 넌값이 하나씩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제거된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how는 5를 넣으면은 전부 다 넌값인 것만 제거해달라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하나도 제거가 안 되겠죠. 전부 다 넌을 가지는 행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결칙치가 하나라도 존재하는 열을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행열에서 x는 1을 줘서 하나라도 존재하는 컬럼 4와 5가 제거된 것이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이제 인플레이스는 true 또는 df의 i에 요거를 넣어주는 거 그거 안 했으니까 여전히 데이터 프레임은 갱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셋 매개 변수를 통해서 특정한 열에서만 결측치를 탐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리스트 형식으로 찾고자 하는 열을 넣으시면 되는데 컬럼 4에서 나뉜 값만 제거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df.drop나 서브셋에 콜럼 4를 넣어주면 컬럼 4에서 나뉜 3에 해당하는 행만 지워지고 나머지는 살아남은 그런 데이터 프레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여러 가지 조작을 하면서 저장을 하고 불러오는 것들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하려면 두 가지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CSV 파일 또는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장도 하고 불러올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CSV에 대해서 보면 df to CSV를 통해서 CSV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인자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헤더 같은 경우에는 열 이름을 포함시킬지를 정하는데 기본값은 true고요. 인덱스 이름 포함시킬지, 인코딩 형식도 뭐 UTF-8이 기본값이지만 뭐 CP949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마다 원하는 걸 해주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다 원하는 데이터 저장의 이름을 써주시고 여기다 뭐 경로가 있으면 경로 이름을 적어주시면 그 경로에 이 이름으로 데이터가 CSV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인덱스는 false를 하면은 인덱스는 떼고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read CSV는 이미 존재하는 CSV 파일을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헤더라는 게 있는데 헤더에 몇 번째 행을 열 이름으로 설정할지 지정을 해주면요. 그 행의 값들을 열 이름으로 지정을 해서 불러올 수가 있고요. pandas.readcsv 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뭐 경로명 한 다음에 test.csv 파일을 읽어오는 방식으로 해야겠죠. 이제 엑셀도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똑같이 여러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 df.toExcel 해서 여기다가 원하는 엑셀 이름 요 앞에 경로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시트 네임은 이제 엑셀 같은 경우는 시트 1, 시프트 2 해서 시트가 있잖아요. 그 시트 네임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 또한 불러올 수가 있어요. 불러와서 읽을 수가 있는데 pandas.readExcel 해서 원하는 경로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 넣고 원하는 시트 그 엑셀 파일 내에서도 이런 시트의 값을 가져오고 싶다 하고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각화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시각화는 이제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갈 건데 시각화의 이유에 대해서 왜 시각화를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드리자면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돕습니다. 첫 번째로 빠르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의 트렌드를 정확히 찝어주고 그리고 패턴과 데이터 간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설명을 할 때 숫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그림으로 딱 보여주면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시각화가 중요한데 여기에 사용되는 툴로 매플론립과 시본이 있습니다. 네, 매플론립은 2D 그래프나 시각화를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고요. 라이브러리를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IP 인스톨해서 설치해줘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플롯은 매플론립의 서브 패키지고요. 매트랩이라는 수치 해석 소프트웨어의 시각화 명령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시본은요, 매플론립 기반으로 다양한 색상과 통계용 차트 등의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방법이 굉장히 단순하고 시각화가 예쁜 그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PIP, 느낌표 PIP 인스톨에 원하는 설치하고자 하는 라이브러리 이름 써주시고 해서 설치를 하시고요. 이것 또한 한 번만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import matplotlib as npl, matplotlib 안에 있는 파이플롯을 as plt, 그리고 import cbon as sns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에 대해서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도수 그래프인데요. 각 카테고리 값별로 데이터의 개수를 그려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먼저 타이타닉이라는 데이터를 한번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유명한 예제 데이터인데 타이타닉 데이터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당시에 배에 탔던 사람들의 신상 정보로 생존 여부, 뭐 성별, 몇 등석에 탔는지, 어른인지 ING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행위, 하나의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타이타닉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sns.countplot 해서 데이터는 타이타닉이고 서바이브에서 1이면 생존이고 0이면 죽은 건데 plt.show를 해보면 이렇게 0,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sns.countplot 데이터는 타이타닉이고 x는 survived 생존 여부인데 휴의 섹스를 줘가지고 이거는 살아남은 사람 중에서도 누가 여성이고 누가 남성이었는가를까지 한번 동시에 보여줘 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처럼 0과 1로 나눠져 있는데 0 내부에서도 파란색이 남자, 이 주황색이 여자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죽은 사람 중에서도 남자가 훨씬 많이 죽었고 산 사람 중에서도 여자가 훨씬 많았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정보를 동시에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볼 건데요. 히스토그램은 수치형 변수의 구간별 빈도 표현입니다. 이제 페어열은 그냥 간단하게 페어열이 먼저 보면 타이타닉 그 데이터셋에서 페어라는 열이 있는데 이거는 탑승할 때 해당 승객이 지불했던 티켓 값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타닉의 페어열에서 빈즈 10은 뭐냐면 가로축 구간의 개수를 10개로 주고 색깔은 빨간색으로 해서 한번 히스토그램을 그려봐 달라 하면 이렇게 0부터 뭐 50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일 많고 50부터 100이 그 다음이고 이런 식으로 탑승할 때 승객이 지불했던 금액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보니까 0부터 300에 주로 분포돼 있고 요 뒤에 아주 떨어져서 한 개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 0부터 300만 좀 확대해서 보고 싶다면 range라는 인자에다가 0부터 30을 줘서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보니까 확실히 뭔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리고 SNS, C본으로도 히스토플롯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데이터는 타이타닉이면서 X는 fair, 얼마 냈는지, 그리고 휴는 서바이브드로 보면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 파란색이 0이어서 죽은 사람이고 노란색이 1이어서 살아남은 사람인데 파란색 분포가 노란색 분포보다 앞쪽에 있는 걸로 봐서 가격을 더 적게 지불한 사람이 더 많이 죽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 자체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시각화를 통해서 간단하게 뭐 열간의 관계라던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바 차트를 볼 건데요. 각 카테고리 값별로 대표하는 수치형 데이터 표현을 바 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이터셋인 MPG 데이터셋, 이것도 유명한 예제 데이터인데 이 C본 안에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cbon.load 데이터셋 해서 MPG를 불러오면 그냥 그대로 데이터셋이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MPG에 점 헤드해서 0부터 뭐 4까지 5개의 행만 먼저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자동차의 연비와 관련된 데이터를 담고 있는데요. 각 행은 해당 자동차의 뭐 이름, 네임이 있고 그다음에 뭐 실린더 개수, 그리고 뭐 배기량, 출시 연도, 그 자동차 언제 출시됐는가 이런 여러 가지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뭐 제일 주된 건 MPG겠죠. MPG가 연비라고 합니다. 연비. 그래서 보게 되면은 출시 연도별 연비를 한번 보자 하면은 이렇게 출시 연도가 더 최근일수록 더 연비가 좋아지는 추세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cbon.바플롯 해서 아까 전에는 요 매플롯립을 이용해서 바플롯을 봤는데 c본을 이용해서 바플롯을 해보면 데이터는 mpg,
x는 모델 열 똑같이, y도 똑같이 mpg 해서 plt.show 해서 보여주면 이렇게 조금 더 예쁘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본이 조금 예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쁜 데이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파이 차트를 볼 건데요. 이렇게 동그란 것을 파이 차트라고 하는데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보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plt.py에서 그룹 사이즈를 줍니다. 그룹 사이즈. 그래서 그룹 사이즈는 95, 54, 25 하면은 얘네가 알아서 비율을 계산을 이 안에서 해요. 그리고 익스플로드, 그룹 익스플로드인데 이거는 뭐냐면 0.100으로 주면 이 간격, 이 그룹 A, B, C 간의 간격을 이렇게 알아서 지정을 우리가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룹 A, B, C가 있을 때 0.1, 0, 0 간의 비율을 떨어져 있는 이 간격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그림이 나타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는 이제 그룹 컬러스라고 해서 옐로우, 그린, 라이트 스카이 블루, 라이트 코랄 이런 식으로 미리 지정을 해서 그룹 A는 지금 그린색이고 그룹 B는 블루고 그룹 C는 코랄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원했던 색으로 지정이 돼서 프린팅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utopac이는 뭐냐면 우리가 부여한 숫자를 알아서 퍼센트로 만들어주는데 그 퍼센트의 소수점 자릿수를 지정하는 거고요. 소수점 지정할 때는 정수 부분은 보통 1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1.2 이렇게 했으니까 두 번째 자리까지 출력해달라 해서 두 번째 자리까지 출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섀도우는 2로 하면 여기 살짝 이 섀도우 그림자 그림 보이죠? 그렇게 조금 그림 모양을 자세하게 지정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프롭스에서 폰트 사이즈, 얼마나 글씨를 크게 할 건지 지정할 수 있고 plt.access는 equal로 주면 이 동그라미가 이제 타원이 아니라 정확한 동그라미 모양으로 해달라 이런 주문이고요. 그리고 plt.title 하면은 요 파이 차트 온 마켓 쉐어라는 타이틀을 폰트 사이즈를 20으로 해서 출력해달라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plt.show 하면은 우리가 원했던 파이 차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스캐터 플롯 산점도에 대해서 볼 건데요. 새로운 또 데이터셋을 하나 불러왔습니다. 이것도 C본의 로드 데이터셋 안에서 들어있는 이 예제 데이터셋인데 아까 말씀드린 아이리시나 MPG 데이터셋 같은 거 예제 데이터셋 불러와서 연습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irish.head에서 5개의 행만 보면 separ length, separ width 이렇게 해서 붓꽃에 3가지 종, 스페시스에서 세토사, 벌시컬러, 벌지니카 이런 식으로 해서 3가지 종류의 붓꽃이 있고 이것의 각각에 대해서 꽃받침 크기, 너비, 꽃잎 크기, 꽃잎 너비 이렇게 4개의 정보를 담고 있는 아이리시라는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시각화를 해보면 plt.scatter 해서 아이리시의 separ length 그리고 separ width 해서 이런 식으로 행값의 그 X축에 들어갈 값, Y축에 들어갈 값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산정도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알파는 색상의 투명도를 알아서 지정을 해줄 수 있도록 0.2, 0부터 1 사이 값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plt.show를 하면 그림이 그려지고요. 네, 이제 여러 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그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래프 분할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브플롯으로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이렇게 2,2로 지정을 했고 그러니까 총 4개의 그림을 그리겠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F와 X는 그래프를 그리는 창과 그래프를 그리는 축이고요. 피그 사이즈는 이제 전체 그래프 사이즈, 즉 지금 8x6이 아니라 8x8을 4개로 나눠서 하나씩 그래프를 부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plt.subplot 2,2,1은 뭐냐면요. 이 2개의 행과 2개의 열로 이렇게 나눠진 곳에 첫 번째를 지정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지정한 곳에 plt.histogram을 그리겠다. 근데 IRC 데이터에 이 열에 해당하는 것의 그래프를 그릴 것이고 컬러는 블루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위치, 세 번째 위치, 네 번째 위치에다가 원했던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lt.show를 마지막으로 해주면 이런 그림이 출력이 됩니다. 이거는 똑같은 방식으로 피그 사이즈만 다르게 해서 출력을 해본 거고요. 이런 식으로 아까는 8x8이었는데 16x8로 하니까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더 커졌죠.
그래서 이게 이제 X축에 해당하는 크기를 말하는 것이고 얘가 Y축에 해당하는 크기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것을 그린 건데 아까 전에는 이렇게 plt.subplot 한 다음에 위치를 각각 지정을 해줬는데요. axis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0,0, 0,1, 1,0, 1,1로 지정을 해도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렸다면 이 그림을 저장을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plt.show 전에 myplat.png 뭐 원하는 이름으로 지정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 앞에 아까 전처럼 뭐 경로, 원하는 경로 적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그림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plt.savefig를 통해서 이 피규어 그림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파트였던 시각화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셋에서 이 배웠던 판다스와 시각화 툴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프레임을 받게 되면 탐색과 전처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합니다. 아까 전에 임포트를 해서 여기는 안 써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당연히 임포트 뭐 넘파이, 판다스, 매플런립 이런 것도 여기서 해줘야겠죠. 그리고 만약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으면 뭐 느낌표 PIP 인스톨에 패키지 이름으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잡다한 것들 여기서 또 새롭게 사용될 그런 패키지들을 여기서 제가 불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로상에 있는 이 이름을 가진 CSV 파일을 pandas.readcsv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어옵니다. 아까 전에 배웠던 기법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은 키값, 뭐 헤브론 스타 국가 코드 USA, 현지 언어 국가명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런 식으로 뭔가 미국의 기업명도 있고 그런 데이터 프레임인데 df.head로서 이렇게 5개의 행만 열어서 받고, 그래서 지금 이 정보는 뭐냐면 미국의 기업 정보인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산업군 분석이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넌 값이 굉장히 아직 많은 데이터인데 있는 값을 기준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 산업군 분석을 하게 됐는데 한번 산업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랜디프에서 데이터 프레임의 길이를 보면은 굉장히 크죠. 이 데이터셋의 크기가 보면은 148,575개나 됩니다. 절대 엑셀로 열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판다스로 데이터 프레임을 읽어왔고 df.iloc 0 하면은 0 행을 읽은 거죠. 그래서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이렇게 하나의 행을 불러와 봤는데 뭐 키 값은 이거고 헤브론스타 국가 코드는 USA,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현지 언어 국가명, 뭐 영문 국가명, 국가 언어 코드 값 이런 열들이 있고 뭐 현지 언어 기업명, 영문 기업명. 근데 보니까 이제 현지 언어나 영문이나 현지 언어 그 자체가 영문이니까 이렇게 비슷한 경우가 많겠죠? 마찬가지로 현지 언어명이나 영문 언어명이나 잉글리시로 똑같고, 그다음 뭐 대표 이메일, 기업 홈페이지 URL 뭐 이런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의미 있게 분석할 만한 것이 보면은 현지 언어 산업군명, clothing stores, 뭐 옷가게에 대한 정보구나 뭐 이런 거 얻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뭐 현지 언어 산업군명이나 영문 산업군명이나 똑같이 clothing stores로 갔죠. 네, 화폐 단위명도 미국이니까 USAD고 이런 식의 하나의 행을 살펴보니까 이 데이터 프레임을 조금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값이 모두 나뉜 열을 추출을 할 건데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즈 중에서 지금 이거 불린 인덱싱을 하는 건데요. df.is나 데이터 프레임에 is나 해서 난값인 값을 다 더했을 때 len_df 데이터 프레임의 길이와 같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전부 다 난값인 그런 열을 추출해 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oList 해서 리스트로 바꿔달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드롭 L을 해보면 이렇게 수많은 열들이 다 난값인 열들이어서 분석을 할 수가 없는 열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df.drop해서 드롭 L에 넣었으니까 드롭 L을 제거하겠다. 근데 드롭인데 열을 제거할 거니까 열 방향은 1이죠. axis는 1을 줘서 제거를 하겠다라고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샵 표시 있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라고 써놨잖아요. 이거를 주석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거랑 똑같이 원래는 이렇게 주석 표시가 돼 있는 건 파란 글씨로 변하는데
이렇게 주석 표시가 돼서 파란 글씨가 된 거는 파이썬이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도 이 주석 표시된 건 실행이 안 돼서 설명을 내가 나중에 봤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샵 블라블라 이렇게 써놓으면은 주석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data.is나.sum을 해보면 지금 필요 없는 열들을 날려서 열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그 열들 중에서 몇 개가 난값인가를 확인을 해보면 굉장히 아직도 난값이 많은데 한번 이제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추가 정보값이 조금 난값이 하나도 없어서 조금 의심스러워서 df.기업 추가 정보값 해서 인덱스 0부터 100을 보니까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 나는 아니지만 공백이었던 거죠. 그래서 공백값, 데이터 기업 추가 정보값인데 만약에 i가 공백이 아닌 것이라면 출력해달라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공백이었던 거죠. 그래서 data.drop 기업 추가 정보값 해서 열을 날리는 거니까 access는 1이고 inplace는 2로 줘서 그 갱신되도록 만들고 기업 추가 정보값 열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윗셀을 통해서 난이 하나도 없는 기업 추가 정보값 열은 빈 문자 열로 확인이 됐으니까 해당 열을 드랍을 했고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전체가 미국에 대한 거니까 굳이 미국이라는 열을 분석에 사용할 리가 없겠죠. 어차피 미국인 거 다 아니까.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라는 것을 조금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열들에 대해서 유니크 값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USA 또는 none이죠. United States 또는 none이고 다 미국에 해당하는 정보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데이터들이 전부 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분석에는 필요가 없어서 너무 데이터가 크면 분석할 때 오래 걸리고 복잡하니까 필요 없는 열들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국가 언어 화폐에 관련된 유니크한 열을 찾은 결과 전부 미국 또는 none이었죠. 근데 이 중에서 아까 전에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헤브론스타 국가 코드라는 것이 하나만 난값이고 전부 다 USA, 미국이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믿고 미국이라고 믿고 제거할 수 있는데 그 하나 남은 거는 무엇일까라고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스타 국가 코드가 USA가 아닌 거 하나 출력해달라 했더니 난값이지만 보니까 현지 언어 국가명이나 영문 국가명을 통해서 United States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헤브론 국가 코드가 난인 유일한 행은 현지 언어 국가명, 영문 국가명 등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행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제거를 해도 된다 해서 미국임을 나타낼 수 있는 이 국가에 대한 열들을 다 제거합니다. 네, 드롭을 했고요. 인플레이스는 true로 해서 완전히 날아갔어요. 그리고 또 산업군 분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산업군 분석과 필요 없는 것들도 다 드롭합니다. 대표 이메일, 뭐 기업 홈페이지 URL, 영문 기업 상세 주소는 아예 기업의 정확한 위치여서 이것도 필요가 없어서 날립니다. 이것도 현지 언어나 영문이나 똑같은 비슷한 열이에요. 이 두 열이. 그래서 이것도 날립니다. 그래서 다 날렸더니 이렇게 좀 깔끔한 데이터.헤드에서 처음부터 5개의 행만 봤더니 이렇게 깔끔하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현지 언어 기업명, 영문 기업명, 현지 언어 기업 주소, 영문 기업 주소, 현지 언어 산업국명, 영문 산업국명 이렇게 똑같은 걸 나타내는 게 2개씩 있어요. 현지 언어냐 영문이냐. 근데 현지 언어가 영어잖아요. 그래서 왠지 이 두 열끼리는 다 같은 값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pandas.setOption 이거는 생략하지 말고 모든 행을 다 출력해달라는 뜻이고요. 여기다 개수를 지정하면 80개까지 보여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숫자를 당연히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볼 건데 인덱싱을 해볼 건데 현지 언어 기업명과 영문 기업명이 다르면서 2개 다 현지 언어 기업명도 난이 아니고 영문 기업명도 난이 아닌 거. 나는 지금 결제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출력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걸 굳이 한 이유는 둘 다 넌이면 서로 같다라는 판단을 하지 못해요. 같다 다르다 판단을 못해서 이걸 굳이 넣어준 거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2개 다 넌이면 같다고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다르다고 판단을 해서 일부러 이걸 넣어줬습니다. 근데 그래서 현지 언어 기업명과 영문 기업명이 다른 게 있나 보니까 있긴 있었어요.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현지 언어 기업명에는 2265 뭔가 이렇게 알아보기 어려운 문자가 있는데 영문 기업명에는 정확한 기업명으로 생략이 안 되고 써 있기 때문에 영문 기업명이 더 인포머티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문 기업명을 살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언어 기업명은 제거하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현지 언어 기업 주소와 영문 기업 주소가 동일한지 체크했더니 없었어요. 둘이 다르면서 둘 다 난이 아닌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둘 다 넌인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둘이 같은 것은 무엇인가 했더니 둘 다 넌이거나 둘 다 같은 것의 개수를 합치니까 전체 데이터셋의 크기가 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이 현지 언어 기업 주소와 영문 기업 주소가 동일하거나 둘 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지 언어 기업 주소와 영문 기업 주소 두 개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하나를 드롭합니다. 현지 언어 기업 주소라는 걸 드랍을 해서 열방향으로 드랍을 해서 axis는 1, inplace는 2를 주고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현지 언어 산업국명과 영문 산업국명에도 한 결과 현지 언어 기업 주소와 같은 결과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둘 다 넌값이거나 서로 같은 경우만 존재하므로 두 열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동일하다. 따라서 영문 산업군명을 채택하여서 현지 언어 산업군명은 드롭합니다. 그래서 드롭을 한 다음에 이제 데이터에서 isNot.sum 해서 넌값이 몇 개인가를 한번 보니까 키값은 넌이 하나도 없어서 좋았고 영문 기업명도 7개밖에 없고 근데 기업 주소가 없거나 산업군명이 없거나 한 것들은 여전히 아직 많았어요. 근데 이제 기업명이 7개가 없는 거 뭔지 한번 보니까 산업군명 있는 것도 2개밖에 없고 기업 주소 있는 것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별로 인포머티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문 기업명 없는 거 7개밖에 없으니까 이 7개 날립니다. 그래서 영문 기업명이 넌인 값을 제거를 해봤어요. 그래서 data.drop나 subset 영문 기업명 해서 inplace는 true로 해서 제거를 해봤어요. 지금 이거 제거하고 이러는 과정은 그냥 제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지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분석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문 기업명이 난값인 것을 드롭나를 통해서 제거를 했더니 이제는 영문 기업명이 난값인 값도 이제는 데이터에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기업 주소가 난값인 값과 산업군명이 난값인 값은 여전히 있긴 해요. 그래서 전체 148,568개의 남은 데이터 중에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군 분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영문 산업군명을 가진 데이터 인더스트리 줄임말 데이터 언더바 인드와 영문 산업군명과 영문 기업 주소를 모두 가진 데이터 언더바 올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불린 인덱싱을 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인드와 데이터 올 해서 2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만들었고요. 인더스트리 값이 가진 것들을 데이터 인드라고 했으니까 산업군이 없는 건 0이죠. 기업 주소는 여전히 결측치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산업군명을 가진 데이터는 전체의 70%였고요. 또 이제 데이터 올 해서 영문 기업명과 이제 기업 주소, 산업군명 이 모든 값을 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올이라고 해서 이런 데이터는 전체의 3.6%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인드와 데이터 올이라는 이 2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한번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군명을 볼 건데 데이터 인드 영문 산업군명 nUnique 하면은 유니크 하면은 이제 유일한 값의 종류를 보여주고 nUnique 하면은 그 유일한 값의 종류가 몇 개인지 보니까 1860개의 종류가 있는 거죠. 종류만 해도 1860개의 산업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인드 영문 산업군명 밸류 카운트 하면은 각각의 그 산업군마다 몇 개가 있는지 빈도수를 보여주고 보니까 이거 뭐 변호사 이런 게 제일 많았고 뭐 치과 의사 인슈런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많았죠. 그래서 이 중에서도 빈도수가 좀 5,000개 이상이 되는 유의미한 산업군만 보고 싶다 해서 요거는 람다라는 그 파이썬 함수인데요. 람다 x하고 x가 5,000 이상인 것 해서 그것을 LOC 안에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빈도가 5,000 이상인 산업군만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서 배웠던 바 차트, 파이 차트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그래프 함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가 지금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파이썬에서 함수 이런 걸 만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코드를 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우실 수 있지만 한번 봐두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왔고요.
쇼 그래프라는 함수를 만들었을 때 이 함수가 가지게 된 인자가 info란 인자, name1이라는 인자, name2라는 인자에서 인자가 3개였어요. 그래서 info란 인자를 받았을 때 이게 아마 info란 인자가 사전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밸류들을 소트를 해달라. 그리고 또 그냥 그 사전 자체도 소트를 한 거를 이제 각각 밸류와 키에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규어 사이즈, 그리고 X 레이블의 이름, Y 레이블의 이름, 그다음 plt.grid는 격자를 넣을 건가 안 넣을 건가 넣겠다. true로 줬고 바 차트를 만들 거고 이 코드는 바 차트를 만드는 데에 대한 코드고 요 코드는 파이 차트를 만드는 거에 대한 코드예요. 그래서 바를 만들 건데 이제 info의 길이의 range 그리고 sort dict values 밸류를 소팅한 것을 여기다 값으로 또 넣어주고 align center 그리고 xtix 이거는 x 눈금 해서 또 똑같이 이렇게 넣어줬고 로테이션 70은 이제 그 눈금에 들어가는 이름들을 정자로 쓰면 겹치니까 조금 70도 회전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이 만든 데이터를 만든 바 차트를 저장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myplot underbar 하고 내가 아까 썼던 name1을 여기다 뒤에다 넣어줘서 myplot underbar name 내가 넣은 이름으로 .png로 저장되도록 만드는 거죠. 파이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보면은 x1.axis equal 하면은 파이 그림이 원 모양으로 찌그러진 타원 모양이 아니라 원 모양으로 하도록 지정한 거고요. 다른 값을 넣으면 타원 모양도 일부러 만들 수가 있어요. plt.savefig myplot하고 내가 지정한 name2 하면은 이런 이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 건데 카운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데이터 인드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영문 산업군명이라는 컬럼이 있는데 이 컬럼에 대해서 한번 빈도수를 세봐달라. 근데 제일 높은 상위 10개를 출력해달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리스트 안에 제일 높은 상위가 빈도수 개수만큼 이렇게 같이 튜플, 이 소괄호 형태를 튜플이라고 하는데 리스트 안에 튜플 형태로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거를 이제 여기서 count list 10이라고 줘서 info라는 딕셔너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for tags counts in count list 10 이렇게 하면은 앞에 있는 걸 태그로 가져오고 뒤에 있는 걸 count로 가져오겠다. 태그로 가져오고 count로 가져오겠다 해서 만약에 이 길이가 1초가라면 info tags 해서 tags 안에 넣고 count로 하겠다. 이거는 키 값으로 태그를 사용하겠다. value 값으로 count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프린트해서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보여주겠다 해서 지금 이런 형태의 가진 info를 요거를 사용해서 만들었고 보니까 info 프린트 해보니까 이렇게 attorney는 19,559 이런 식으로 상위 10개의 산업군과 그거의 빈도수를 이렇게 사전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전 왜 만들었냐면 쇼 그래프에 인자로 넣으려고. 그래서 요 인포를 인자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지정하고 싶은 이 바 차트에 대한 이름을 그림 1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 원 모양 그래프 파이 차트의 이름은 그림 2로 내가 지정하고 싶다 하면 그림 1, 그림 2. 뭐 다른 말을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쇼 그래프를 함수를 적용을 하면 이렇게 프린팅도 되고 저장도 내가 지금 pwd라는 거를 치면요. 현재 경로를 나오는데 이 현재 경로 안에 내가 저장하고 싶었던 이 데이터들, 이 그림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기업 주소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이번에는 상위 일단 요거는 그냥 한번 해본 건데 빈도수가 100 이상인 주소들 산업군 그 분석을 위해서 만들었던 데이터 올 있잖아요. 여기서 주소가 상위 100 상위가 아니라 빈도수가 100 이상인 주소들을 보면은 뉴욕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그 다음에 브루클린 뉴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빈도수가 100 이상인 것들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뉴욕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점점 이 뉴욕이 제일 압도적으로 많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비슷비슷하다는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산업군명과 기업 주소를 동시에 시각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시각화하기에는 산업군이 아까 전에 유니크 해봤을 때 유일한 그 종류 개수만 해도 1860개였고 주소도 유일한 개수가 8464개로 너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시각화하면 알아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중 일부만을 시각화를 하려고 데이터를 조금 가져오는 인덱싱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덱싱을 하는 mostdf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코드가 상위 n개의 산업군명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올에서 영문 산업군명 most common 해서 내가 지정한 most num of industry.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보고 싶은 상위 몇 개의 산업군을 보고 싶은지를 여기다 지정한 걸 넣어주면 그것에 카운터를 넣어서 그 산업군명이 i0 안에 들어있는 것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reind에 넣습니다. 그리고 상위 n개의 산업군명에 해당하는 데이터 인덱스, 여기서 만든 리인드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용해서 전체 데이터에서 이 리인드에 해당하는 산업군만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영문 기업 주소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정한 상위 n개의 영문 기업 주소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뽑아내서 내가 지정한 그 상위 산업군명, 내가 지정한 상위 영문 기업 주소 그 두 개에 동시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뽑아와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이용해서 보면은 여기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mostdf의 이 첫 번째 인자인 most num industry에 빈도가 가장 높은 상위 몇 개의 산업군을 볼 것인지 넣고 그다음 이 두 번째 인자 most num address에 빈도가 가장 높은 상위 몇 개의 산업군을 볼 것인지를 넣으면 해당 데이터를 이렇게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보면은 614개가 뽑혔죠. 상위 5개의 영문 산업군명에 속하면서 상위 5개의 영문 기업 주소에 속하는 애들만 이렇게 뽑아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요. 지금 상위 산업군 개수는 5개, 그 다음에 상위 기업 위치 개수도 5개로 해서 데이터를 그려보면 요거 피그 사이즈, 그림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의 호텔 내부에서도 이 주황색이 뭐였죠? 뉴욕이 제일 압도적으로 많고 그리고 뭐 덴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빨간색이 없죠.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선 덴티스트가 거의 없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통해서 영문 산업군명과 영문 기업 주소를 동시에 분석한 결과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상위 산업군 개수는 10개로 보고 그 다음에 상위 기업 위치 개수는 3개로 봐서 했을 때 이제 산업군은 10개, 기업 위치는 3개로 했을 때 뭐 이 변호사가 압도적으로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많았다. 그리고 뭐 호텔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덴티스트는 라스베가스엔 없었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그런 열들에 대해서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을 시각화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한 레퍼런스는 이와 같고요. 지금 보시는 이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세션이 끝나고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